세율의 특례에 대한 내용은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그랬어요. 여기 볼 때 아까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재산의 증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소유권 등기에 대한 내용이 한 거래에서 두 개로서 같이 나타난 경우가 표준세율이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재산 증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율이 1000분의 20에 대한 이유로서 중과 기준세율 그랬어요. 중과 기준세율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이 표준세율이죠. 표준세율은 한 거래가 두 개 나온 거예요. 다시 이제 여기에서 하나씩만 나온다. 재산 증가만 나온다. 이러고 또 다시 소유권 등기만 나온다. 이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두 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 나온 거죠. 하나씩만 나온 거니까 일반적 세율보다는 낮출까요? 높일까요? 두 개보다 낮은 하나씩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낮춰준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세율의 특례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1가로 보세요. 1가로에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 나오죠. 그럼 볼 때 여기는 왜 뺐겠는가를 보면은 뭐만 나오냐면 소유권 등기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등기만 나오니까 표준세율에서 이거 안 나온 거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다녀서 소유권 등기만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세율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으로 알고 있으면 문제가 이해는 되겠으나 안 풀려요. 그걸 막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재산 증가가 없는 거래라고 적으세요. 재산 증가가 없는 거래. 재산 증가가 없으니까 없는 거 뺄 거 아니에요. 재산 증가 세율이 몇이었습니까? 중과 기준세율. 그래서 중과 기준을 뺀 경우에 세율이라는 것이죠. 그래 다시 그 옆 페이지에서 2가로 보세요. 2가로. 오른쪽 페이지에서 2가로에서 중과 기준세율 적용 나오죠. 그럼 여기는 어느 경우일까요? 이것만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것만 나오니까 세율은 뭘로? 중과 기준세율. 거기다가 적으세요. 재산 증가만 있는 거래. 재산 증가만 있는 거라고 적으시면 돼요. 세율의 특례하는 내용에 문제 나온다. 세율의 특례하는 문제는요. 어떤 말이 그 문장에 들어있냐면 중과 기준세율. 이 말이 들어있어요. 이 말이 들어있으면 그 내용 보면서 세율의 특례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고 선다 1, 2, 3, 4, 5에서 선다 1, 2, 3, 4, 5에서 문장을 읽어보면서 재산의 증가가 없다 라고 여러분 느꼈어요. 그러면 없다 했으니까 없는 거 빼면 될 거 아니에요. 표준세율에서 재산 증가 세율이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현재 여러분들은 머릿속에다가 그러면 중과 기준세율을 빼가지고 결과적 세율은 몇이 나올 것인가 이 숫자를 좀 생각하고 싶은 모양인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계산 문제 나온다겠어요? 안 나온다겠어요? 안 나온다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과 세율은 몇일 것인가 알 필요 없고요. 아는 것은 문장에서 재산 증가가 있냐 없냐 이건 보시면 된 거예요. 재산 증가가 없으면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러시면 되고요. 또 다시 문장을 또 읽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재산 증가만 있다. 증가만 있는 거래다. 라고 느꼈어요. 그랬으면 그때 세율은요. 재산 증가 세율만 적용되겠죠. 재산 증가 세율이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된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능력에 맡겨볼게요. 자, 먼저 건축물 이전이었어요. 건축물의 이전. 이전이란 말은
가액의 변동이 없이 옮기는 것. 그러면 재산의 변화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없는 거 빼면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뺀다라는 이유로서 중과 기준세를 뺀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또 다시 문장을 가볼 때 환매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환매란 단어만 보고 생각하세요. 이 뒤에서는 등기가 변경되는 부동산과 환매 기간 동안에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 이 말은 다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그 내용까지 알 필요 없이 환매란 단어만 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환자는요. 다시 환자, 매자는 구입할 매. 다시 구입하게 되면 재산에 변화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여기도 없는 거 빼면 되는 거예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다는 겁니다. 안으로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문장을 쭉 가보니까 글자가 쭉 적어지면서 뒤에가 분할 나와요. 이 분할 단어 보면서 재산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한 이로서 중과 기준세를 뺀다 하시면 돼요. 물론 앞에는 공유물 분할, 합의물의 분할, 재산 분할 이 말이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여기서 분할 단어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재산의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공유물 분할로 해봅시다. 공유물 분할로 해보죠. 공동 소유 물건의 분할로서 볼 때에 여기서 이 토지가 A와 B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었다. 그리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에 대해서는 균등한 걸로 봅니다. 균등이니까 A집은 50, B집은 50 이렇게 사이좋게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크게 싸웠어요. 크게 싸웠으면요. 찢어야죠. 찢었죠? 분할했다. 그럼 분할했던 시점에서 또 50, 분할 전에도 50. 그러면 재산 변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점 가져요. 어떤 의문점 갖냐면 아까 보니까 3분 된다 해가지고 분할 나왔으면 표준세율은 1000분의 23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왜 또 뺀다 한 거고 하니까 의문점 같겠죠. 의문점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표준세율이 몇이라는 걸 정해놔야 빼면 결과세를 나오고 있죠. 이 결과세를 도출하기 위해서 뭘 정해줘야 돼요? 표준세율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분할에 대해서 표준세 몇이다? 1000분의 23. 1000분의 20 빼면요. 결과세는요. 1000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시험에서 여기 계산 문제는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안 나오니까 출제자가 이 내용을 아냐 모르냐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다면 표준세율 은이라고 적어져요. 그대로만 답하시면 돼요. 또 세율의 특례에 관한 내용의 문제였으면 거기다가 중과 기준세율이 적어져요. 이걸 보면서 아 이건 세율의 특례 문제구나 이렇게 하면서 푸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앞 페이지 보세요. 앞 페이지에서 514페이지의 문제 풀어주고 이리 올게요. 514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27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거기서 먼저 문제 볼 때 뭘 물어봤습니까? 항상 문제에는요, 문제 키 잡는 것은 어떻게 잡는 게 제일 좋냐면요, 마침표 앞에 있는 단어 아니면 은자랄지 는자 앞에 있는 단어가 문제 키의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은자 앞에 뭐 있어요? 아, 저 좀 세법 공부하지 않고요. 한글 공부하겠습니다. 은자 앞에 뭐 있습니까? 표준세율 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물어봤어요? 표준세율 물어봤어요.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잡아냈으니까 포인트 잡아내야 돼요. 포인트에 대한 이로서는 거기 보니까 공유물 분할 나왔죠. 분할 나왔으니까 표준세율은요 3분 된다. 1000분의 23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거기에서
1번 됩니다. 그래서 물어본 대로만 푸시한 게 바로 아까 그 내용이었어요. 물어본 내용만 푸시면 되고요. 표준세율로 물어봤으면 그때는 3분 된다. 만약에 세율의 특례에 대한 이유로 물어본다면요. 그때는 재산의 변화가 없으니까 중과 기준세를 빼는 경우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정책에 관한 내용이에요. 국가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서 먼저 적어줄게요. 상속 원인으로서 1가구, 1주택의 취득. 이 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상으로서 재산의 증가로 보지 않습니다. 주거 안정기 위해서 재산 증가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여기 단도 재산 증가가 없는 거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로 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 볼 때 이제 이 내용으로서 국가 정책에 관한 내용이니까 재산 증가가 없는 거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서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이틀만 딱 지났어. 그러면 그 내용이 머릿속에 없고요. 이제 아는 것은 문장 보는 거죠. 주택의 취득? 그래. 이거 재산 증가 있구나 하면서 또 이상하게 다른 방향에다가 소설 쓸 수가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건 국가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서는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는데 이에 대한 내용 외울 때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상속이니까 상가집 가는 거 연상하세요. 가 나오잖아요. 나오고 상가집 갔을 때 상주는 한 사람이에요. 상주는 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서 상일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상일주 이렇게 외워놓고 이건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또 다시 국가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서 상속 원인으로서 취득세 감면되는 농지의 취득. 여기서 취득세에 감면되는 농지란 말은 자경 농지를 말합니다. 자경 농지니까 농업정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상으로서 이 농지 취득에 대해서는 재산 증가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재산 증가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서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4일만 지났으면 이 내용이 머릿속에 없어져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장 볼 때 농지 취득 그래 재산 증가 있네 하면서 이상한 방향에다가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국가 정책에 관한 내용은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는데 여기다 내용 외울 때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돼요. 여기 상추 점심시간에 상추쌈 드신 거 연상하시면 돼요. 상추 하면은 추자 할 때 여기서 치자가 약간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까? 보이네요. 상추 이 보이네요. 치자 약간 보이잖아요. 약간 보이니까 상추로서 연상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여러분들은요 상추라고 머릿속에서 발음하나 저희들이 듣는 내용은요 상치라고 들려요. 그럼 여러분들 훨씬 낫겠네요. 상추 한번 발음해 보세요. 댕간된 거예요. 상치 나오잖아요. 안 나옵니까? 이게 바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을 뺀 세율 적용된 경우예요. 교재 체킹해 줄게요.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516페이지 1번 1번에서 환매 나오죠. 거기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글자들은 다 맞게 적어지니까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상속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서 기업 1가구 1주택 1주에다가 밑줄. 그럼 어때요? 상일주. 그 다음에 니은에서 취득세 감면되는 농지 치자에다가 밑줄. 그러면 상추 나오죠. 이렇게 나왔다면 중과 기준세를 뺀다 라고 하시면 될 것이고요. 상일주 상추.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서 4번에서 공유물의 합의물의 분할 단위에다가 동그라미. 분할 나왔을 때 표준세율 물어본다면 그때는 3분 된다. 1000분의 23.
세율의 특례를 물어본다면 그때는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건축물의 이전, 거기도 밑줄. 그 다음에 6번에서 거기 쭉 가볼 때에 가로에가 재산 분할, 분할에다가 동그라미. 여기도 분할 나왔으니까 세율은요. 세율의 특례 물어볼 때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문장 쭉 가보니까 개수 이렇게만 나왔어요. 개수만 나왔다. 그러면 이 개수에 대한 엘리베이터 설치예요.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는 건물 안에 설치해요. 그게 일반적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이랬으면 면적은 예전과 같죠. 면적 예전과 같으니까 소유권 등기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가치는요. 증가되죠. 재산 증가만 나오니까 세율은 몇으로서?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특수 경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 대한 내용을 건물 안에 설치하지 않고 건물 밖에 설치해요. 그럼 건물 밖에 설치한다면 여기에서 요 면적에 대해서는 증가되죠. 증가되니까 요 면적에 대해서는 내 거다고 등기합니다. 그리고 가치는 어떨까요? 증가되죠. 그럼 내 거다고 등기까지 이루어진 거니까 두 개 나오죠. 자, 재산 증가되고 내 거다고 등기한다? 뭐였어요? 표준세율. 표준세율로서 이 경우에 대한 내용은 증축에 대한 내용으로서 원시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림상으로서는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올 거니까 문장으로 하셔야죠. 문장 가볼 때 문장에서 개수 이 말 나오고 뒤에가 면적 증가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증축하시면 돼요. 증축에 대한 이로서 세율은 1000분의 28 이렇게 하면 되겠죠. 면적 증가란 말이 없이 단순히 개수만 나왔으면 그때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토지, 지목, 변경으로서 가액의 증가 이럴 때 여기에서 토지, 지목, 변경 이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봅시다. 자, 밭이었다. 밭이었을 때 이건 내 거다라고 등기했겠죠. 등기 안 할 분 계시면 저하고 친합시다. 이거 가지고 갈 테니까요. 등기했겠죠. 그리고 이제 밭에다가 돈 들여서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가지고 대지로 병행했어요. 그럼 가치 어떨까요? 증가되죠. 그러면서 이 대지에다가 또 내 거다고 등기한다? 이렇게 내 거다고 등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했잖아요. 이 토지는 내 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토지 지목 변경 이 단어 안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 의미적 내용으로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이 단어에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등기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만 나옴으로써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주식을 취득하였으면 재산 증가되고 그 지분율에 대해서 비상장법인의 각 물건마다 등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니까 이때는 재산 증가만 나옴으로써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문장 쭉 가보니까 글자가 엄청 적어지면서 묘지 나왔어요. 묘지를 취득했다면 묘지란 재산이 증가되고 등기법 배울 때 일반적 경우로서는 등기하지 않는다고 배우죠.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등기하지 않고
재산 증가만 나오니까 세율은 중과 기준 세율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존속기간 1년 초과한 임시 건축물의 취득. 자, 여기에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해 볼 때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 건축물 이렇게 나왔다면 이때는 글자 그대로 임시니까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예요. 하나, 존속기간 1년 초과한 임시됐으면요. 그때는 계속 존재하고 있는 물건 취득이기 때문에 과세됩니다. 이때 과세될 때 이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한 내용의 대표적 내용은 컨테이너 박스예요. 컨테이너 박스를 취득했으면 컨테이너 박스란 재산이 증가되고 내 것하고 등기하지는 않죠. 이때는 재산 증가만 나오니까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 됩니다. 자, 이 내용으로서 교재에 체크해 줄게요. 517페이지에서 밑에 동그라미 1번 개수에다가 동그라미 중과 기준세율, 그리고 그 옆에서 가로에서 면적 증가, 거기다가 밑줄. 그래서 면적 증가라는 말이 있다면 그때는 1000분의 28. 거기다가 적으세요. 1000분의 28 넣어요. 그 다음에 2번에서 지목 변경에 따른 밑줄. 그리고 그 옆에서 토지 가액의 증가 밑줄.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재산 증가만 나온 경우니까 세율은 중과 기준 세율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에서 과점 주주가 된 경우의 그 과점 주주의 취득, 거기 밑줄. 여기는 재산 증가만 이루어진 거죠. 왜? 내 거다 등기하고 관계없는 물건이니까요.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모르셔도 됩니다. 6번도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7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비읍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아는 것은 몇 개만 하시면 돼요. 니은번 아세요. 니은번에서 한 문장으로서 두 줄인데 어떤 단어가 낍니까? 묘지 단어만 아시면 돼요. 디귿도 아시고요. 존속기간 1년 초과한 임시, 중과 기준세율이고요. 그다음에 미음을 아셔야 돼요. 미음을 아셔야 되는데 이 미음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개정된 겁니다. 개정 신설된 거예요. 신설된 내용으로서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설명 못 드려요. 왜 못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민법에 대해서 아직 깨뚫지 못했어요. 민법을 정확하게 깨뚫어야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민법도 깨뚫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설명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멘붕이에요. 멘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음 코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밑에는 문제 풀어줄게요. 예제 문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하는 것을 모두 묶인 것. 어떤 거 물어봤습니까? 세율의 특례 물어봤잖아요. 세율 특례니까 세율 특례에 대한 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했으니까 물어본 것은요. 재산 증가가 없는 거래를 묶인 것을 찾아라. 이 내용이 문제된 건지 알았어요. 알았음으로써 거기에서 자료 볼 때 기억에서 환매 나왔죠. 이건 재산의 변화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빼는 경우에 들어갑니다. 답 될 것이고요. 니은에서 존속기간 1년 초과한 임시. 이건 재산 증가만 나옴으로써 중과 기준세율. 답 아니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 거기 쭉 가니까 나온 말이 분할 나왔죠. 분할 나왔으니까 빼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답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서 초과란 단어 있어 없어요? 국어 공부 잘하신 분은 초과란 단어가 없다 하고요. 국어 공부 못하신 분은 초과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있어 없어요? 저도 참 어거진데요. 없어요. 보세요. 지분을 초과하지 않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과란 단어 없잖아요. 초과란 단어 없고 분할 나왔죠. 분할 나왔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서 재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중과 기준세를 뺀다. 해당되는 거래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빼는 거래에 대한 이유로서 기업, 디귿, 리을로서 답 되겠죠. 답은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5번 됩니다. 자, 이렇게 세율의 특례까지 봤고요. 이제는 낮은 세율이 아니라 높은 세율. 높은 세율로서 중과세율입니다. 이 중과세율은 무글중자에 대한 이유로서 표준세율보다 높은 세율에 대한 이유로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519페이지에서부터 527페이지까지에 대한 이유로서 설명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벌써 8페이지로 설명되는데 여러분 교재는 8페이지고요. 다른 교재에서는 15페이지, 또 다른 교재에서는 13페이지 이렇게 설명되는데 이 내용은 전부 다 외우려면 이거 힘들어요. 힘드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교재하고 비교하면서 칠판에다가 적어줄 테니까 칠판에 적어진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칠판에 적은 내용만 기억하시면 된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은요. 그러면 칠판에다가 한 3판, 4판 적겠구나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한 판도 안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또 다시 이렇게 한 판도 안 적겠다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또 부정적이어가지고 그러면 빽빽이 적겠구나 이렇게 한 방인데 빽빽이도 안 적을 거예요. 글자 보니까 어때요? 글자 크잖아요. 크게 적어놓을 테니까 요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중과세율,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은 크게 2개로 구성됐습니다. 하나는 사치성 재산, 개인 간의 유화감 조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과하는 내용으로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내용과 또 하나는 수도권 지역의 인구의 밀집 방지 목적으로서 중과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는 2개 되는데 수도권 지역의 인구 밀집 방지에 대한 내용이 안에가 2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3개 됩니다. 자, 먼저 보는 것은 사치성 재산부터 보죠. 취득세에서 중과세율에 대한 이유로서 사치성 재산. 이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중과하는 원인에 대한 내용은 개인 간의 유화감 조성 방지 목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은 학문적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속되게 표현한다면 배 아픈 물건이에요. 배 아픈 물건 취득에 대해서 중과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죠.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 대한 내용으로서 40평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분은 아파트 옆에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500평을 취득했어요. 그랬으면 이 친구는 여기에 대해서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들이 배 안 아플지 모르겠으나 저는 배 엄청나게 아파요. 배가 아프니까 여기 너는 일반 세율 줄게. 표준 세율이야. 너는 무거운 세율이야.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에 대해서 꼬습잖아요. 이렇게 꼬수라고 여기에 대해서 중과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였냐? 사치성 재산. 배 아픈 물건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물건들은 뜻에 대한 내용들이 다 배가 아프게 만들어진 거예요. 문장 딱 읽어보고 배가 아팠다. 그러면 그 내용은 사치성 재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앞에서 외워져 있어요. 어떻게 외웠었냐면 쓰리 고에 골 때린 별 하면서 써팔 이렇게 외워뒀어요. 자, 볼 때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옹고, 고급 주택, 투고, 고급 월악장. 고급 월악장 하면 단란주점, 눈사롱 이런 건물들을 말합니다. 쓰리고, 고급 선박.
쓰리고 맞으면 골 때리죠. 골 때린, 골프장. 골 때렸으면 눈에서는 별티입니다. 별티니까 별장. 눈에서 별티였으면 입에서는요 0 나오죠. 0 나오니까 써8. 거기에서 표준세율에다가 표준세율을 정해놓고 8%를 더한다. 자, 이런 내용으로서 세율을 높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 8% 더한다. 이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법전 내용대로 나옵니다. 법전 내용대로 나왔을 때 그 문장을 풀어봐 가지고 8% 더한다는 내용의 문장이었으면 맞다. 그렇지 않다면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장을 풀어보기 위해서 법전 내용 그대로 적어줄게요. 법전 내용 그대로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이렇게 법전에서 적어졌어요. 이 내용을 이제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풀어볼 때 중과 기준세율은 아시죠? 중과 기준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1000분의 20. 1000분의 20이니까 분모 공 하나 띄고 분자 공 하나 띄었으면요 100분의 2. 100분의 2니까 2%겠죠. 의 100분의 400. 분모 공 2개 띄고 분자 공 2개 띄었으면요 4. 이렇게 당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구구단 외웠던 거, 연상 구구단 외웠던 거 생각날 거예요. 그냥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요. 구구단 외울 때 어떻게 외웠습니까? 이는 사 이렇게 외우죠. 거기에서 어떤 말이 있었어요? 의. 이는 나오잖아요. 의란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의란 말은 뭐였냐?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거부한다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는 사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의란 말이 있으면 숫자적 내용이 나올 때 학교론이든 세법이든 거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2% 곱하기 4 하면은요 8% 합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예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따라서 사치상선에 해당되는 물건, 그 물건 뜻이 나와요. 그 뜻에 해당이 돼야 사치상 재산으로서 중과세율. 그 뜻에 해당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표준세율이에요. 그 뜻에 대한 예로서 교재 순서를 할게요. 1가로 별장. 별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내용이 별장의 뜻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웠던 겁니다. 공법에서 주택법 배울 때 별장의 뜻을 주어져요. 그 뜻에 대한 내용은 똑같게 엔드 조건이죠. 주거용 건물로서니까 엔드. 늘 주거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고니까 엔드. 휴양 용도로 사용된 건물은 별장이다. 그럼 별장 취득했으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모르겠네요. 배 아프겠죠. 배 아프니까 이것도 뭘로 중과세율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서 적어진 내용, 이 경우 부수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 거기에 체킹. 부수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 밑줄. 그 옆에서 바닥면적 10배 밑줄 하면서 거기다가 적으세요. 도시적 내 도시지역 밖. 도시적 내 도시지역 밖 적으세요. 도시적 내에서도 바닥면적 10배, 도시적 밖에서도 바닥면적 10배입니다.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예습했으니까 설명드리겠는데 부스토리 경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종종 부스 경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소유자가 한 사람이에요. 소유자가 한 사람이고 그리고 용도가 2개였다면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때 세율 적용하기 위해서 경계를 명확하게 만들어낸다는 얘기였어요. 만들어준 것은 바닥면적 10배까지입니다. 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임야에 대한 이유로서 취득했어요. 임야 취득했다. 그랬으면 이때에 대한 내용이 매매에 의해서 취득했다. 그랬으면 유상 농지 외니까 세율은요. 1000분의 40. 뭐 되겠죠?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요 임야에다가 별장을 신축하였다. 별장을 신축하였으니까 여기가 어때요? 원시 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됩니다.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들은 다 세율 적용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먼저 신축이니까 신축이 될 때 표준세율은 원시 취득 8보채 1000분의 28 이게 나오죠. 그리고 별장이죠. 별장이니까 표준세율에다가 8%를 더한다. 그럼 결과적으로서는 10.8% 됩니다. 그리고 부는 본에 따라가요. 부니까 부수 토지에 대한 내용이죠. 부수는 본에 따라간다. 라는 이유로서 부수 토지에 대한 내용의 세율은 똑같이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몇으로서 10.8%가 됩니다. 이랬을 때 어느 부분이 별장에 딸린 토지고 어느 부분이 임야인지 구별됩니까? 한 사람 소유권자니까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율이 다르니까 구별시켜줘야 돼요. 구별시키기 위해서 법 나오죠. 바닥 면적 몇 배까지? 10배까지. 이 부분이 10배였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8%. 그럼 10배를 초과된 나머지는요. 임야로서 몇 프로? 1000분의 40으로서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율 적용하기 위해서 소유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 사람이 두 개 용도로 사용한다면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만들어지죠. 지방세법에서는 다 공통이에요. 바닥면적 10배. 인으로서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농어촌 주택은 제외한다. 자,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농어촌 주택은 왜 제외냐면 너무 가혹스러워요. 주택이니까 주거용 건물이죠. 그리고 이 농어촌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휴양 용도로 사용되면 별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과세율로 적용한다면 너무 가혹스러우니까 그 가혹스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별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면적 조건과 가액 조건 그리고 위치에 대한 이유로서 조건을 둬요. 그런데 그 조건에 대한 전부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숫자적 내용은 맞게 줌으로 인해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아는 것은 이것만 하시면 되겠죠. 별장에 대한 내용은 수도권 지역 각 소재는 농어촌 주택은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제외된다. 용어로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까 했던 거 적어주면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불명확하였다. 와 했으면 바닥 면적 몇 배? 10배로 되고요. 그리고 뒷페이지 갑시다. 뒷페이지에서 골프장 가죠. 골프장. 이제 골프장에 대한 내용도 사치성 재산이니까 뜻에 대한 내용도 배가 아프게 만들어야 돼요. 배가 아프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여기에서 어디가 배 아픈가를 보기 위해서 한번 봅시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은 코치비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한 달에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으나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원제 골프장. 해원제 골프장에 대한 내용은 친구하고 내기 골프만 쳤다면 하루에 100만 원 깨집니다. 어디가 배 아플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네요. 해운제 골프장이 배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골프장은 곧 뭐다? 해운제 골프장. 이 골프장에 대한 내용은 해운제 골프장을 말한다. 해운제 골프장이니까 대중 골프장, 골프 연습장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세율은 표준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체킹해 줄게요.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그 줄 끝 정도 가보니까 해운제 골프장 부동산 거기다가 밑줄 해운제 골프장용 부동산 밑줄. 그러면 이제 볼 때 골프 회원권은 부동산 아니죠. 부동산 아니니까 골프 회원권에 대한 내용은 중과하지 않는다. 이 내용을 알 수 있겠죠. 이제 거기에다가 또 조심하실 점. 골프 회원권 중과한다. 중과하지 않는다. 라는 예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이건 중과하지 않습니다. 원인은요.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밑에서 3가로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에 대한 내용이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 목욕장에 대하여서 단란주점 룸사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 시험지에가 단란주점 룸사롱이 적어질까요? 안 적어져요. 안 적어지니까 그냥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고 아는 것은 아까 했던 것으로서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때는 바닥면적 10배 이내로서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서 4가로 위에서 보충학습 나온 거 다 버리세요. 여러분들은 머리가 영리하시니까 거기까지 다 암기할 겁니다만 저는 안 해와요. 그 다음에 4가로에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액 3억 초과. 여기에서 3억 초과라는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니까 그 숫자 외울 필요 없이 아는 것은 자가용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세요. 당연히 이 고급 선박에 대한 내용은 배 아픈 물건이잖아요. 배 아픈 물건이니까 자가용 이렇게 나와야 배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자가용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만 타고 나머지는 타요 못 타요? 못 타잖아요. 못 타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어때? 배 아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줄까요? 해운대에서 저보다 연식이 짧은 사람이 요트를 취득해서 타고 있다면요. 저는 3가지 이유로 배 아파요. 한 가지 이유는요. 저보다 연식이 짧다는 거. 그거 하나 배 아프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연식이 높은 나는 취득하지 못했는데 가가 취득했다는 거. 그거 배 아프고요. 3번째 원인은요. 나는 못하는데 그건 탄다는 거. 그게 배 아프잖아요. 그래서 자가용 이렇게 나와요. 배 아프다는 얘기예요. 또 다시 해볼까요? 한강에서 어떤 사람이 한강 유람선을 타고 있어요. 그럼 배 아파 안 아파요? 저도 돈 많으면 좀 타거든. 그러니까 그건 배 아프지 않아요. 이제 문장에서 영업용 선박 이렇게 나온다면요. 이건 어떨까요? 배 아프지 않아요. 배 아프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중과하지 않는다. 이런 일로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배 아픈 물건으로 아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 다음에 5가로 고급 주택. 고급 주택 그러니까 고급스럽다. 고급스럽다는 것은 넉실하다는 얘기예요. 넉실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부티크예요. 넉실하고 부티크가 되려면 면적은 넓어야 되겠죠. 면적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또 돈은요. 가격은요. 비싸야겠죠. 그러니까 돈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갖춰지면 고급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에가 수영장이 있어요. 어때요? 넋이 않습니까? 넋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시설 조건에 해당이 됐으면 고급 주택인데 시설 조건은 금방 알아요. 엘리베이터 설치됐어요. 단독주택이가. 뭐 어떨까요? 고급 주택. 단독주택이가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뭐 어떨까요? 고급 주택. 단독주택이가 수영장이 있어요. 뭘까요? 고급 주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외워야 될 것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예요. 이건 금방 알거든.
시설은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또 수영장. 그냥 금방 알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면적 숫자와 돈 숫자 그 내용을 외워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10의 2 전에서는 암기적 내용만 나왔으니까 그 내용이 문제에 나왔으나 10의 이후부터는 문제적 내용으로서는요 암기 사항을 지향하고 이해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10의 이후부터는 이 내용의 숫자가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와요. 그럼 외울 필요 있어 없어요? 외울 분은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항상 부정적이어가지고 하는 것이 저가 못 외우니까 우리한테 외우지 말한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저 이거 이미 외워져 있어요. 그리고 암기할 수 있고요. 말씀을 드리면은요 뒷페이지 보게 되면 동그라미 2번에서 단독주택에 기준해가지고 기역에서 건물 면적은 331 초과되고 건물 가액은 9천만 원 초과되고 시가 평액이 6억 초과됐다. 이 세 개를 전부 다 갖췄으면 고급 주택입니다. 또 니은에서 대지 면적은 660이 초과되고 건물 가액은 9천만 원 초과되고 시가 평액 6억 초과됐다면 이 세 개를 다 갖췄다면 고급 주택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서 공동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니은에서 245 초과되고 시가평이 6억 초과됐으면 고급주택, 복층에 대해서는 274 초과되고 시가평이 6억 초과됐으면 고급주택이에요. 이 숫자를 전부 다 외워야겠는데 돈 숫자는요 금방 외워져요. 왜 금방 외워지냐면 돈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금방 외워집니다. 오늘 아침에요 혼자 거실에서 오늘 돈이 이렇게 혼자 말했는데 그걸 큰 방에서 언제 들었는가 튀어나와가지고 제 집사람 하는 얘기가 야 뭔 돈인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멀리 떨어졌어도 혼자만 한 것도 듣잖아요. 돈 숫자는 금방 외워져요. 그래서 9천만 원 시가평이 6억 초과는 금방 외워지니까 면적 숫자만 따로 외우시면 돼요. 저는 면적 숫자 외울 때 이렇게 외웁니다. 삼사만 단독주택을 취득하고 아파트로 이사 오시면 고급주택입니다 하면서 2층 4 하게 되면 거기 숫자들 다 외우게 된 거예요. 삼삼한 건물 면적 331 초과되고 건물 가액 9천만 원 초과되고 시가평이 6억 초과됐으면 고급주택. 대지 면적은 여기에 2배 660이 초과되고 건물 가액 9천만 원 초과되고 시가평이 6억 초과됐으면 고급주택.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이사 오시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용면적 245 초과되고 시가평이 6억 초과됐으면 고급주택. 그리고 2층이니까 복층. 그리고 2층 4 발음할 때에 층 발음할 때 혀를 입천장에 붙이지 않고 띄어내면 숫자 나옵니다. 274 나오잖아요. 274 시가평이 6억 초과됐으면 고급주택. 그럼 다 외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 시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일 필요가 없어요. 지우랍니다. 또 이상하게 이런 것도 적어요. 참 대단해요 하여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은 게 사치성 재산이에요. 이게 여러분 교재에서 519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 내용이 이겁니다. 이 내용으로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가 이제 수도권 지역의 인구 밀집 방지로서 중과된 경우에 대한 내용은 2개로 구성됐어요. 근데 그 2개 구성된 내용의 숫자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려면은요, 2010년 전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했어야 되고요. 2010년 전에서 실무까지 해봤어야 요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010년 전에 공부했습니까? 2010년 전에 공부했다면요, 지금 몇 수가 되냐면 벌써 한 10수 했겠네요. 공부 안 했잖아요. 공부 안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이해적 내용보다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523페이지에서부터 527페이지까지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외워야겠는데 4페이지예요. 4페이지니까 참 많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은 외울 필요 없이 여기 칠판에 있는 내용만 아시면 돼요. 칠판에 적어줄게요. 이제 먼저 문장을 딱 볼 때 그 문장에서 과밀 억제권력 내로 나오는가 아니면 대도시 내로 나오는가 이것만 구별하세요. 어차피 과밀 억제권력 내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공법에서 과밀 억제권력 내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산업단지, 공업지역, 유치지역 제외다. 이 내용은 공법과 똑같으니까 세법에서 이 내용은 똑같게 적어져요. 그래서 공법 내용으로서 과밀 억제권력 내 아시고요. 그리고 과밀 억제권력 내 나왔을 때 공장을 신설이니까 신축, 증설이니까 증축하였다고 하였을 때 그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 한 분이 취업되겠죠. 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직원분들이 왕창 취업돼요. 그러면 거기에 딸린 식구분까지 수도권 지역에 들어오니까 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왕창 밀집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과하죠. 중과에 대한 내용은 표준세율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4%를 더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 4% 더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법전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법전 내용 그대로 나오니까 그 법전 내용의 문장을 풀어서 4% 더한다로 나온다면 맞다 하시면 되고요. 4% 더한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문장은 틀렸다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법전 내용 한번 적어볼게요.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이렇게 법전에서 적어져 있어요. 자, 이 내용으로서 볼 때에 중과 기준세율 이건 1000분의 20이니까 2%인지 아시겠죠? 아까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의 100분의 200이니까 분모 공 2개 띄고 분자 공 2개 띄었으면요. 2죠. 그럼 벌써 9구단 나왔네요. 2는 4 나오죠. 그럼 이 의의가 뭐예요? 곱한다. 아예 또 의심납니까? 의심하면 어쩔 수 없고 곱한다는 거죠. 곱한다. 그러니까 2는 4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자가 나온다면 거기에서는 곱한다라고 생각하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런 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래 다시 볼 때 여기에서 생산에 대해서 중과했다면 사무직도 중과시켜줘야 형평성이 맞아요. 사무직 들어갑니다. 사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본점의 신설, 증설에 대한도 중과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비영리법인일 때는 본점과 같은 말로서 주사무소 그래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신설, 증설이었을 때 중과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하실 점, 주의할 점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가 신설, 증설이에요.
신설, 증설. 만약에 공장에 포괄적 승계취득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저 먼저 승계란 단어 보세요. 승계란 단어는 이어받다는 거죠. 이어받은 거니까 예전보다 인구가 왕창 밀집될까요? 예전과 비슷할까요? 비슷하죠. 인구의 밀집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중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볼 때에 여기에서 본점이지 지점은 아니에요. 지점은 지방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니까 지점은 중과하지 않는다. 이 인용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또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적어줄게요. 부동산 취득 후 5년 후에 신설, 증설이었다고 하였으면 여기에서 제척기간의 최소 단위가 5년이에요. 5년 후 그랬으니까 제척이 끝났죠. 제척이 끝났음으로써 이때에 대한 내용은 중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도시 나왔다 합시다. 대도시. 대도시 이렇게 나왔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두 개만 조심하시고,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여기 없어요. 여기 없다면 그때는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 중과한다 이러면 되고요. 또 중과에 대한 세율은 표준세율에다가 3배하고 4%를 뺀다 이런 내용으로서 되는데 조심하실 것이 두 개입니다. 두 개에 대한 이유로서 사택 단어예요. 사택은 복지죠. 복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중과하지 않아요. 중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중과제외업종. 중과제외업종이니까 중과한다 안 한다. 단어 자체로서 나오잖아요. 중과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요 두 단어가 대도시에 끼어 있어요. 그럼 끝말은요? 중과하지 않는다. 이 사택 단어, 중과 제협정 단어가 없이 다른 단어로 쭉 적어졌다. 그러면 막바로 대도시 단어 보자마자 끝만 가세요. 중과한다.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화장발에 안 속아요. 한번 해볼까요? 대도시 법인이 대도시 내로 전입하여 지점의 신설이다. 어떨까요? 중과한다, 중과하지 않는다. 중과한다. 대도시 내 그랬잖아요. 응하지 마시고요. 과밀 억제권령 내에 나올 때는 지점은 중과하지 않아요. 대도시 내에 나왔다면 이건 사택 단어, 중과, 제협정 단어 요 두 단어 빼놓고는 다 중과예요. 됐습니까? 그럼 또 다시 해볼까요? 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 지점, 주사무소, 또 분사무소의 신설, 증설, 포괄적 승계 취득, 매매에 의한 취득은 중과한다, 중과하지 않는다. 중과한다. 뭐가 나왔어요? 대도시 내. 나왔으니까 중과한다. 이러면 돼요. 되겠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두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한 달 동안 이 내용을 화장실에다가 붙여놓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구별이 돼.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중과 제외업종. 중과 제외업종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적어지냐면 뒷페이지에서 중과 제외업종이 적어져요. 그런데 그게 몇 개가 나오냐면 30 몇 개 나와요. 그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중과 제외업종으로서 왜 여기에서 중과 제외업종에 넣어줬겠는가 할 때 수도권 지역에 있는 내용이든 수도권 지역 밖에 있는 내용이든 어떤 도시든지 꼭 필요한 업종이에요. 어떤 도시든지 꼭 필요한 업종에서는 중과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은행 어떨까요? 은행, 수도권 지역이든 수도권 지역이 아니든 꼭 필요한 업종이죠.
꼭 필요한 업종이니까 중과한다 이렇게 해주나요? 그러면 어떨까요? 은행이 과연 수도권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중과 제 업종을 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은행업종이 하시면 돼요. 은행업이다. 은행업 이거 하고요. 또 다시 유통업 어떨까요? 유통업도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하니까 중과하지 않는다. 이 두 개만 기억하세요. 은행업과 유통업에 대한 이렇게 두 개만 기억했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응용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도매업, 소매업 어떨까요? 중과하지 않는다. 왜? 유통이니까 되겠죠? 유통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할부, 금융업은요? 할부, 금융업이니까 은행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중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요 두 개 정도만 연상으로서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수도권 지역의 인구 밀집 방지에 대한 이유로서 중과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수도권 지역, 여기도 수도권 지역이니까 이 두 개가 중복될 수 있어요. 중복됐다는 것은 세율이 두 개가 적용되는 거예요. 세율이 두 개가 적용된 경우에서 하나가 적용될 건데 그 하나에 대한 이유로서 원칙만 아시면 돼요. 원칙에 대해서 적어줄게요. 동일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됐다. 그때는 원칙에 대해서 높은 세율입니다. 높은 거 하나만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다시 예외상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과밀 억제권력 내와 대도시 내가 중복됐다. 그러면 하나가 적용되는데 그 하나가 표준세율의 3배입니다. 또 다시 대도시 내에 대한 내용과 사실상 재산이 중복됐다. 그러면 그때에 대한 내용도 예외상으로서 표준세율의 3배하고 4% 더한 세율로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예외적 내용은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오고 있어요. 아주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은 외울 필요가 없이 일반적 경우 하나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일반적 경우에 대한 이유로서는 동일 물건, 둘 이상 세율되면 끝말은요. 높은 세율.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과 세율까지 전부 다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10분 쉬었다가 또 다시 다른 내용 가겠습니다.